포커가 진행되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우리 제1야당 국회의원 103명 전원을 국회의장과 여당이 상임위에 강제 배정을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무슨 연유로 어떤 상임위에 배정된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103명 국회의원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헌법적이고 국회의장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에 관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의회 정치가 실종된 날입니다. 오늘 6.29 선언이 있었던 33주년인데 대한민국이 직선제가 다시 이루어져서 민주화가 다시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거대 여당의 독재가 시작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의원총회에서는 이 강제 배정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성토와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국회의장과 여당의 103명 미래통합당 의원 강제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 중에 이것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어느 선진 국회에서, 어느 나라 선진 의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상임위 명단은 저희들이 제출한 것도 아니고 우리 103명 국회의원 누구에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어떤 의원들을 저마다 배치해서 그냥 청와대가 지시하고 여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입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 동원을 한 바로 그런 체제입니다. 지금 이처럼 국회의 권능을 짓밟고 국회의원의 권한, 국민의 뜻을 짓밟는 폭거가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거대 권력도 꿈꾸어지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엄청난 충격적 사태, 지금 우리 지난 며칠 사이에 여야 협상 과정을 둘러싸고서 온갖 있지도 않은 엉터리 같은 이야기와 모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의회 민주주의 말살, 국회의원 103명 한 정당 전체를 상임위 강제 배정을 해서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국회의원의 권한과 국민의 뜻을 짓밟은 사태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금 그동안 진행해둔 대화, 이 대화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두 오늘 저렇게 강제 배정해서 진행하기 위한 신중이었음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일은 저희가 원내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곧 여러분에게 배포될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오늘 논의 내용과 이 얼마나 중대한 오늘 있던 사태가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 전달할 것입니다. 비록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국민의 42%의 투표를 얻어서 국회에 진출한 제1정당의 원내 정당의 뜻을 짓밟고 국회의원들의 헌법 권리를 짓밟고 이렇게 청와대의 뜻을 관철하는 이런 출장소로 전락시켰지만 저희들은 국회 연단에서 모든 연단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국민적 의혹, 또 국민에게 엄청난 부채를 안기고 국민에게 엄청난 혈세를 부담시킬 그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역할을 다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총이 끝나고 다시 한번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회의 선회 직후에 상임위가 여러 개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자, 혹시 제가 어떤 상임위에 배정된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배달된 배치표에 있습니다만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저도 마산 하포구에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또 우리 지역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또 제가 생각하는 양심과 헌법적 책임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아무 때나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헌법입니까? 그런 상태를 어떻게 우리한테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강제 배정을 했을 때도 저희들 항의하고 사임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다 6시다 했던 것은 이제 우리 법사위를 짓밟는 이런 협치를 스스로 허물고 한다면은 나머지 상임위원회 그거 개념치 않겠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 마음대로 해라. 하는데 우리는 원칙과 전통을 스스로 우리는 저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장 없이도 우리가 야당 국회의원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 배치 명단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짜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들이 정해놓은 스케줄 따라서 국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2시다, 4시다, 6시다 이러더니 진행하고 드디어 안 되니까 강제 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든 사태 왜 지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야당을 만나고 협상을 하는 체하고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강제 배정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국회의원이 170석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에 저희들도 180석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못했습니다. 왜? 강제 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점으로 전락시켜 말았습니다. 국민의 42%의 득표를 한 저희 야당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입법 과정에 그냥 강제 동원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강제 배치된 그 배치표에 따라서 상임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국회 내에서 여러분도 만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지금 제기된 예산안의 문제 그리고 인국공 사태 또 윤미향 의혹 또 지금 남북관계 파탄 과정 여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엄정한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과 대안을 다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국회의원들을 강제 동원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내 교섭단체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그 해당 국회의원의 능력과 자질과 의지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그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견은 맞나요? 지금 명단을 짜고 있다든지. 명단을 짤 수가 없죠. 명단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무슨 표를 받아가지고 우리들도 뭐 이게 따로 원내 지도부가 이런 AB안이 있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그게 강제 배정한 거더라고요. 저도 제가 어디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여러분 심각한 사태입니다. 단 한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1967년인가요? 그때는 시민당이 아예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들은 국회 내에서 지금 협상도 하고 지난 2008년에 저 민주당이 그 당시 통합민주당이 81석의 소수당일 때도 이 국회의 전통과 원칙,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서 합의하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최소한 견제 장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강탈하고 마지막에 협치의 장치까지도 박탈해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협치는 무너졌다고 하고 우리는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 우리가 상임위 명단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 짜서 각각의 정책 의지와 전문성에 따라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배치해서 오늘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임계는 당연히 되시는 걸로. 네? 사임계는 당연히. 사임계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사임계를 받아주고 있질 않아요. 벌써 지금 지난 예를 든 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국회 의원을 배치를 하고 사임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히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는 안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쪽에서 저희들은 협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사위를 강탈당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협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협상이 다시 이어졌던 것은 저쪽이 강제 배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임위 전체를 열 수가 없고 예결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다시 협상을 하자고 사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확인한 것은 결국 법사위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상임위 배정표를 우리가 준비했니 냈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혹시 저쪽에서 만일 정말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올 경우에 저희들로서는 7개 상임위원장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상임위원장을 그 상임위원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전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모든 걸 검토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당이 생각하는 최선의 어떤 국회의원 상임위 배치와 또 국회의원 각자 우리 소속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지와 또 희망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조정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교섭단체로서 모든 권한을 다 말살을 당했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 야당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그 전문성과 또 정책 능력,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배치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끝난 뒤에 아마 또 추가로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한 요지는 좀 길지만 원내 대변인 논평으로 곧 배포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